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웨이브 투파이브의 윤수영 기자님이 고른 뉴스입니다. 네, 백혈병 투병 내 동생 다니엘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기사가 없을 때는 SNS를 뒤지거든요. 네. 네, 페이스북에 밤늦게 보고 있는데 이 링크가 뜨는 거예요. 네. 보니까 싱글 맘이신 엄마하고 아이 둘이 같이 사는 건데 동생이 다니엘이고 이 글을 올린 애는 저스틴이라는 형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동생이 11살인데 지금 백혈병 환자예요. T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정확히 말하면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엄마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 시간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린애, 얘 저스틴도 되게 어린 학생이에요. 얘가 고펀드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모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로 기사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냥 아침 눈 뜨니까 1,000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 애틀란타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후원금도 전달했어요. 천사포에서. 네. 해서 하게 되고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라고 하죠.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전염이. 이게 많은 분들이 네. 이 일을 돕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런 일로 보람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따뜻한 시각을 지닌 기자가 있으니까 이런 따뜻한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이분의 그 형부 되시는 분께서 언론사에 같이 일을 했어요. 네. 저랑 오랫동안 일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형부가.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물론 처제지만 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형부가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이제 우리 천사포에 또 연락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테라픽이라 그러죠. 그 피지컬 테라픽. 네. 예, 안마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물론 이제 한 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예,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보험 커버리지가 되는 부분이 이게 제한적인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한인이시고.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의 유진희 대표 기자님이 뽑은 저는 아까 스킵했는데 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에서 40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했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했는데 성황리에 마쳤고 그다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했고 펀드레이징도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금도 많이 주게 됐고 그래서 동남부 한인회 각 지역에 5개주에 흩어져 있던 27개 한인회 연합들이 다 모이게 되고 코로나에서 침체됐던 것도 부활하게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당시 최병훈 연합회장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네, 원래 한 해를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특히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참여를 많이 했고요. 어거스타, 몽고메리 여기서는 뭐 100명, 200명 단위로 대거 참석했죠. 네. 뭐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감하게 개최하는 것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이 코리안 스포츠 게임 동남부 연합회 동남부 체전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주에서만 하더라도 네. 쉽지가 않은데 이 네. 전체 동남부를 다 아울러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미 친구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남부 축구 대회 남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도 돼요. 할만한데 말이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해내는 민족이 네. 한인들이라는. 대한민국. 자, 2022년 10대 뉴스 네, 세 반 분의 기자님과 달렸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대 땡인가요 이제? 네, 이제 5번째 김영철 기자님이 뽑은 뉴스입니다. 예, 제가 선정한 5위 뉴스는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소신이 뭐냐면 좌파하고 우파가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 예.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 좀 안타까우셨겠네요. 그런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게 무슨 의도의 멘트인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시 에브람스 네. 그분이 이번에는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조지아 주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그 기업들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 많이 해서 그쪽에 있는 부류가 많이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좀 밑에 있는 서민들이 좀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됐다면 조지아주가 굉장히 많이 이 사회가 이 겉모양이 네. 많이 바뀌었겠다. 바뀔 수 있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됐어요. 그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최종 권력은 하나님이 점지한다.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제 한 번 재선을 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빅뉴스죠. 정통 언론에서도 그렇죠? 제일 큰 뉴스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주지사는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몇 두 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3선은 못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가져. 근데 이제 스테이시 아브람스는 그 지금 주지사에서 떨어졌지만 네. 주지사 선거에 당락에 관계없이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출마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나갈 거다. 지금 이런 관측이 그래요?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 지금 바럼스 시장이 지금 이제 물러났죠. 네. 애틀란타 여성 시장이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물망의 대상에 올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아틀란타를 버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두 번째로 뽑았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주지사 선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원옥 상원의원 선거도 그쵸. 이제 결선까지 갔어요. 예. 대부분의 선거가 그 차이가 1등과 2등 당락이 1%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다양화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고 우르르 갔는데 네. 지금은 따르기 싫은데 그리고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보다 B라는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A를 찍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추세가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4인방이죠. 한인 4인방 미 연방 하원의원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이분은 이제 시애틀 타코마에 계신 분이고 영킴, 미셸 스틸박 그다음에 앤디 킴 이분은 3선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영킴, 미셸 스틸박,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네 명이 연방 하원에 다 2선 재선에 성공을 하고 영킴은 앤디 킴은 3선에 당선이 됐다. 그리고 샘박 의원은 4선이 됐다. 벌써 이렇게 4선 의원이 되고 홍수정 후보도 이제 하원 의원이 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 하와이의 부주지사가 또 한국 여성이에요. 실비아 장.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이 선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투표에 좀 관심 갖자, 좀 참여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그때 또 지나면은 또 좀 흐지부지 되죠. 흐지부지 됐다가 한국인 대통령이 좀 미국에서 한번 나와면 참 그렇죠. 흥분 되겠는데. 네. 근데 지금부터 네.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또 한국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유권자들이 되니까요. 늦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네. 그 이번에 그 메릴린 스트릭랜드 그 의원이 그 원옥 지지하려고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흑인 혼혈이기 때문에 이제 외관상 보면은 흑인으로 보이지만 이제 자기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될 때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고 가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틀란타 와서 뭐라 하면 I'm from 서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1살 때 미국에 왔대요. 네, 그래서 자기도 1세다. 그러니까 1세들이 영어 못한다고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힘내기 바란다. 그래서 1살 때 왔으면 한국말도 모를 텐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5번째 뉴스 네네. 우리 윤수영 대표 기자님 모셨어요. 네, 저는 해외 입국자 입국전 검사 중단 대한민국 폐지된 거죠, PCR. 네. 9월달에 있었는데요. 이 전에는 갑작스럽게 한국을 가게 될 경우는 아. 전화를 하세요. 예. PCR 어디서 해야 되냐, 맞아. 무료냐, 아니면 어디가 가장 빨리 나오냐. 맞아요. 시간 없다.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9월 3일 날 그냥 딱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 비행기 값도 상승했죠. 한국 가는 분들이 야.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밀려있던 한국 방문이 아마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하반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검사 이게 폐지된다 그래서 사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요 당일날 그 다음 날 막 출국하시는 분들은 확실하냐 아니냐 막 이것 때문에 네, 맞아요. 많이 좀 혼동스러워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나 곧 한국 갈 건데 요즘은 어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지금도 없나요? 코로나 검사는 폐지됐지만 다시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꼭 착용하는 것을 연장했습니다. 한국은.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가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가까운 보건소나 그런 데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의무입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자, 10대 뉴스 5번째가 이제 유진희 기자님. 이제 100만 불 장학금이 한인타운에서 이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인 사회에서 이제 장학금 이 육성 모드가 아주 활발하게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호 회장이 개인 사재 100만 불을 털어서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목표 고을 금액이 1,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트러스트에 기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한 1인당 5,000불 정도씩 100명의 학생들을 돕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로 가입을 하려면 20만 불 정도를 기탁을 하면 네. 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부연합회 한인회장, 그다음에 아틀란타 한인회장, 그리고 박성호 회장, 그리고 그 가족 한 명, 그래서 4명이 일단 보드 멤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됐는데 이 장학금이 재밌는 것은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공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이 있고 명랑 케어하고 미국 사회에 기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주겠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잘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뷰리오페에서도 지난번 총회 때 자체적으로 10,000불의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뷰리메스의 박형권 그 대표께서 10만 불의 장학금을 매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불씩 100명의 학생들에게 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평통에서도 2만 불 정도 이렇게 네. 장학금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나라사랑 어머니에서는 십시일반 뜻을 모아서 1,000불의 장학금 내놨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야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성공했는데 우리 2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장학금 조성하는 붐이 불고 있는데 한 가지 뭐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이 아닌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열린 그 상공회의소 주최 그 갈라 장학 기금 모금 갈라가 있었어요. 네. 제목은 장학 기금 모금 갈라인데 네. 이분들이 발표한 금액을 보면 3,500불을 모금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4,000불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 내용은 그냥 정기총회 송년회예요, 자기들. 네. 그 장학금 기금 갈라에 대해서 아무런 뭐 시너지 아무개가 지금 장학기금 내놨습니다. 이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이런 행사 보고하고 뭐 우수 기업인들 뭐 상 주고 미국 정치인들 쫙 부르고 네. 밥 먹고 장학기금에 대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름은 갈라예요. 장학기금 모금 갈라. 그러고 4,000불을 어떻게 내놔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네. 이런 이름을 빙자한 이런 모임은 만들면 안 되죠. 한 테이블당 1,000불씩 얻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네. 그럼 이거는 안 되지. 한쪽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는 말도 없이 협회원들 간에 십시일반 뜻을 모아서 10,000불, 20,000불, 1,000불의 기금을 모금하는 단체도 있고 다른 데서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놓고서 4,000불만 내놓고 이게 뭡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한 15명 모이면 그때 하겠다. 네. 뭐 엉뚱한 얘기하고 또 이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 상공회의소죠. 네. 명칭이 잘못됐던지 장학금이 작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그러네요. 그렇죠. 명칭 쓰지 핵심을 찝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명칭을 아예 그냥 장학자를 뺐어야죠. 빼고 그냥 자기 그냥 송년 모임이다. 조장 그 한상 송년 모임 네. 이렇게 했으면 아무 잡음이 없었을 텐데 네. 사전 언론 기자 간담회도 장학 기금 모금 갈라 네. 이렇게 했고 메인 행사도 그렇게 했고 네. 그러면은 아이들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개인이 두세 명만 모여도 4,000불 낼 수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요. 지금 뭐 260명, 300명 가까이 모인 그 큰 행사에서 아이들 걸고 행사를 했는데 네. 4,000불 부끄럽네요. 굉장히 참 씁쓸하더라고요. 네. 예. 자,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또 다른 또 큰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이슈 갈까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김명철 기자님. 아, 4위인가요? 네. 예, 지난 그 4월 12일부터 조지아에서 총기 휴대 정책, 총기 휴대 자유화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정책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한인 그 차현찬 씨 이렇게 피격돼서 이거 사망하는 것도 보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실제구나, 예, 현실적인 문제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이 조지아가 이렇게 결코 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총기 휴대 자유화 정책 4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총기 휴대가 자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총기는 좀 안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참고로 1월 1일부터 이제 그 라이센스 없이 총을 살 수 있어요. 네. 라이센스 없이 총을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냥- 아니 그러니까 돈 내면 사요. 포토 아이디 없이 산다고요? 아니요, 총기 그러니까 라이센스. 총기 라이센스. 예. 네네. 그거하고 총기 소지 라이센스하고는 다르죠. 예, 휴대. 그렇죠. 그러니까 총기 휴대 라이센스 없이 네. 총을 사서 휴대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제 총기를 살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과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구매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 총기 휴대 자유화 정책 때문에 총기를 살 때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무섭네. 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네. 자 다음에 네, 네. 저희 5위는 이태원 사건입니다. 아. 누구나 다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고 또 애틀란타에 또 케네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네. 교환 학생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해서 참 충격을 줬던 거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압사해서 네. 전 도저히 상상이 안 네. 가요. 근데 거길 직접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좀 유준희 얘기 좀 기자님 해주시죠. 다녀오셨죠? 이제 네. 저는 마침 한국 방문 중이라 네. 그날 현장에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울산에서 행사 마치자마자 거길 제일 먼저 들려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 둘, 세 명 들어가는 통로예요. 골목이 골목에. 되게 좁죠. 예. 아 근데 세 명, 세 명이 나란히 가도 이렇게 갈 정도로 사진상으로는 좀 너무 저거보단 좁네요. 넓던데. 사진은 그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 가보니까 하나, 둘, 세 명 끝. 네. 근데 이제 좀 좁다. 이게 이태원역에서 나오면 그 골목이 첫 번째 골목이에요. 네, 그 저도 이태원을 잘 모르니까 오랜만에 갔으니까 네. 여기서 내려서 글로 올라가고 그 골목을 지나가면 먹거리 이제 식당들이 있고 그럼 거기서 밥 먹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 그러네요. 골목을 통해서 내려오고 오다가다 만난 거죠. 그래서 중력위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밀린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근데 전 현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제 할로데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할로윈데이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즐기고 있는 할로데이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안 좋은 그 할로데이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보면은 뭐 해골, 뭐 시체, 네. 뭐 피, 네. 사실 죽음을 그 셀레브레이션 하는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할로윈 데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념하는 나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죽음을 이 셀러브레이션하는 할로데이인데 이런 할로데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뭐 별 생각 없이 놀이 문화로 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트리컬 트릿 해서 사탕 얻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스텀 입고 이제 커스튬 입고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서 성인들이 그랬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 유가족들의 어떤 그 행태도 보면 미국이랑 좀 비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한테 참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이런 얘기는 할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스티븐스라는 학생이 죽었잖아요. 부모님들 장례식 때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제가 연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다. 오지 말아라.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태원에서는 유족들이 모여서 뭐 정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데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잘했건 부모 잃은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지만
어떤 그런 차이점을 또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한국 뭐 검찰 경찰 쪽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 문제 사태 원인이나 책임 규명 때문에 아직도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잠시 후에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애틀랜타의 10대 뉴스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상위권 두세 개의 뉴스 남겨놓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김영철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3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조지아에서 정신질환 관련한 그 모든 그 병원 치료가 일반 그 신체적인 뭐 몸이 아팠을 때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정신질환 치료가 의료보험 시행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건 이 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정신 상담 한번 받으면 기본 한 200불, 300불 나옵니다. 네. 거기다 또 약까지 처방하면 뭐 더 비싸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뭐 엄두도 못 냈던 건데 이제는 지난 7월 1일부터는 그냥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상담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약 처방 받고 하면 그냥 몸 아팠을 때, 감기 들었을 때, 몸살 걸렸을 때 네. 그런 비용으로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의료보험이 시행됐다는 게 포함됐다는 게 네. 일반 뭐 치과나 안과처럼 옵션 선택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치과 안과보다 더 싸진 거죠. 치과 안과는 좀 비싸잖아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의료보험에? 예, 일반 몸처럼 어디 다쳐서 갔을 때 네. 그 보험 받잖아요. 네. 똑같이 정신질환도 이제 몸처럼 아. 육체에 그 생긴 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안 들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치과나 안과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다 겁니다. 들어가는 예. 거군요. 네. 참 잘 된 일이네요. 두 번째는 현대전기차가 조지아에 지난 10월 25일 날 예. 전기차 공장을 착공했다. 사바나 말씀. 사바나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지아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투자 면에서 가장 큰 이제 투자 규모로 이제 현대전기차가 지금 이제 넘버 1으로 이제 그 랭킹이 됐죠. 조지아에서 지금 현대차가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요? 예, 이게 지금 현대 역사상 그 조지아 역사상? 단일 해외 투자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지난 뭐 기아 자동차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현대전기차 이 투자가 사실 이제 조지아 이 메인 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한인 사회에 대한 이 이미지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끌어올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다음에 저는 두 번째가 2022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네. 이 월드컵 경기로 우리 한인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그 16강전 때는 잊을 수가 없죠.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있었던 경기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거의 후반이 끝나고 그리고 추가골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들 흥분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울던데요. 네, 막 울기도 하시고 서로 껴안고 했는데 한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거 한 마음, 네. 이거 축구 하나로는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뭐 타이틀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16강을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가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 한국에서 네. 주최했을 때 12년 만에. 네, 12년 만에 타 지역에서 월드컵 경기에서 16강 진출한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선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유진희 기자님. 예, 저는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그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대신 네. 유진희 지휘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 기자지만 또 원래가 지휘자님이시고, 그렇죠. 예. 네, 음악인 최초로 하원의 위대한 음악가 결의문 네. 시상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유진희 네. 기자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저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얼굴 근데 이렇게 키워서. 그냥 뭐 네. 넘버 2로 랭킹 2로 이렇게 뉴스로 딱 이렇게 선정하시는 거 보면서 왜 그러냐면 저래야 이제 된다. 제 얘기지만 그 아시안 제가 받은 상이 이제 리더십 오브 아트 부분이에요. 네. 예술가의 어떤 리더십 상인데 페드로 마리니온이 지켜봤겠죠. 저런 20년을 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막 육성을 하고 막 한인타운 막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너 상 하나 줄게 해서 무슨 상인가 했더니 이제 이런 큰 상을 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처음이에요. 조자 전체. 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나요? 네. 아니요. 어. 처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러면 뉴스거리네요. 뉴스거리죠. 네. 거기다 주지사가 제 이름을 박아서 축하 편지도 보냈어요. 네. 캠프 주지사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나름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죠. 또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미국 와서 고생했던 게 이 한 장의 표창장으로 참 많은 많은 것이 소외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뽑은 넘버원 기사는 한인의 이사회에서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 이 기자가 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얘야 나대지 말아라. 아, 그래서 짤막하게 1위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유진희 기자님께서 뽑으신 10대 기사는 다 나온 건가요? 다 나왔죠. 네. 아, 그러니까 1위까지 하는데 아니, 벌써 제일 위에, 지금 예, 2위까지 본인- 하는 거였는데 1위를 벌써 하셨네. 아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런 김에 잘하셨어요. 어쨌든 뭐 그거 폭행을 당하신 뒤로 네. 일들은 뭐 그래도 잘 원만히 해결이 되셨죠? 그분을 알고 봤더니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학부모였었어요. 아, 저는 네. 어머니만 알지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아. 없어서 네.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없었던 걸로 그냥 했죠. 예. 뭐 한인회에 그만큼 또 유진희 기자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이런 관련 건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또 많으셨기 때문에 또 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이런, 생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윤수영 기자님의 예, 저 1위? 1위. 네. 얼마 전에 슬픈 소식이 있었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을 책임져주는 분들인데요. 그 기넷 교도관의 스캇 오지번 라이너라고 하는 교도관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넷 카운티 경찰이나 교정국 셰리프들은요 공권력에 도전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범인 검거를 열심히 하셨는데 바로 잡혔죠. 네. 그 잡힌 사람이 데큘라에 사는 사람이었고 22세였어요.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분이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스캇이라는 교도관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63년생이신데 네. 이 귀네 카운티에서 22년 동안 있으시면서 이런 이제 교도관으로 이제 봉사를 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한 400여 명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또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제복을 입은 이제 법 집행관들이라든지 경찰관들, 셰리프들이 이제 관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거수 경례를 하면서 그 빛 속에 서 있는데 굉장히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가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또 풀턴 카운티에 부 셰리프라고 하는데 그분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이에요. 근데 네. 이름은 밝힐 수가 없대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린 분인데 총에 맞아서 차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총에 맞아서 죽은 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경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좀 위축감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데 우리 같이 일반 서민들은 또 얼마나 또 위험에 노출될까 이런 생각도 예, 들기도 근데 이제 하고요. 이런 경찰들이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동을 해요.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떴는데 어느 이제 무슨 마켓에서 물하고 귤을 갖다 줬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네. 이런 걸 가져왔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메일을 뿌리고 또 SNS에도 그걸 올려서 감사하다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걸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말이고 연초인데 주위를 좀 돌아봐서요. 작은 정성이라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찰이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네. 예, 저도 막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괜히 좀 무섭고 내가 그랬는데. 뭐 잘못했나 싶어서. 예, 근데 실제로는 되게 친절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또
교도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장례식에 이제 저도 윤 기자랑 같이 갔었는데 기자들 외에는 한인 인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경관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게 한인 인사들이 좀 없었다. 아쉽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한인 사회가 이런 쪽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한인 아니면 그냥 흔한 그 그렇죠. 죽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또 나와는 관계없는 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윤 기자님께서 이렇게 또 짚어 주셨고 또 이걸 10대 뉴스에 또 제일 위에 올려 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김영철 기자님이 뽑은 1위 기사입니다. 예, 1위 기사는 제 그 개인적인 겁니다. 그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개인적인 거 벌써 2개 하신 분도 계신데요. 겨우 한 개 갖고 뭐. 제가 뽑은 1위는 코로나 팬데믹 규제 종식. 아, 예. 아,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 이 예. 뉴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 각국이 이제 반응한 이 처신을 하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K 방역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찬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K 방역을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받았다, 침해받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서부 쪽, 동부 쪽 이런 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이 코로나 터졌다고 사람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식당 가는 거, 네. 모이는 거 이런 게 다 제한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네. 정부에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네. K 방역은 결코 선진적인 건 아니다.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거 조금 후진적인 문화 현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반납을 하고 정부의 그 통제 정책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음.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정책이 학교에서도 이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 쓰냐 안 쓰냐 이 결정을 학교에서 하지 말고 부모가 해라. 법으로 됐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코로나 팬데믹 규제 종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팬데믹 규제가 종식됐다는 거는 뭐 이제 뭐 각 나라별로도 조금씩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한국의 K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기자님들은? 좀 심했죠. 아, 너무 그렇습니까? 심했죠. 왜냐하면 앱으로 서로를 조사하잖아요. 저 사람 코로나인데 왜 갔을까? 그리고 경찰 보건당국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예. 내가 오늘 마트에 들렸습니다. 보고하기 좀 심했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문제로 지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방역을 안 했을 때에 많은 그 숨지는 사건들이 좀 많이 생긴다면 그것도 또 좀 또 비판받거나 그러지 근데 이제 않았을까요? 뭐 우리가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 노약자층입니다. 70대 이상. 실제로 그러니까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노약자분들도 돌아가셨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규제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잖아요. 또 경제 활동을 이렇게 제한하고 난 그것으로 인한 이 고통과 그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도 10대 뉴스를 우리 세 분의 아틀란타 대표 기자 기자님. 세 분과 모셔봤는데요. 자, 코리안 뉴스의 유진희 대표 기자님, 네. 그리고 뉴스웨이브의 뉴스웨이브 25 25의 윤수영 대표 기자님, 그리고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의 김영철 기자님 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